양소희의 일본을 보는 젊은 시각. 니케이 신기록, 일본 젊은이들, 무관심한 까닭. 투자를 해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와세다대 졸업반인 미사키는 투자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한국 젊은이들 중 많은 이들 사이에 월급만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며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반면 일본 젊은이들은 아직까지 월급을 아껴 저축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 국내는 대학마다 투자 동아리가 활발히 운영되고 일각에서는 20에서 30대가 투자 중독이라고까지 불리는 세상이다. 여기에 지난 수년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늘어나고 암호화폐 상승 랠리에 따른 투자가 더욱 활발해졌다. 일본은 한국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일본은 지진 등 빈번한 재난과 높은 고령층 인구 비중 탓에 전통적으로 현금 자산에 대한 신뢰와 선호가 높은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난해 일본인들 금융자산 전체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2.5%에 달했다. 미국이나 유로권이 10에서 30%대인 것을 감안하면 눈에 띄게 높다. 그렇다면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 졸업반 20대 젊은이들, 입사 직후 경제적으로 투자가 가능해진 30대도 마찬가지일까? 최근에는 투자 자산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상황은 어떨까? 현지인들을 인터뷰하며 일본 젊은이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인터뷰에 응한 일본인 젊은이들 4명 중 3명은 주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또래 지인이 거의 없다고 털어놓았다. 암호화폐 관련 업계에 근무 중인 캔만이 주변에 꽤 있다고 밝혔으나 그마저도 본가인 후쿠시마 지역에 가면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기 어렵다며 회사나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투자를 잘해 말 그대로 대박이 난 20에서 30대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고 저축만 해서는 먹고 살 수 없다는 분위기가 꽤 흔하다고 이야기하자 이들은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미사키 씨는 전문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곳이 없기 때문에 따로 관심을 갖고 공부하지 않으면 투자해도 손해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한국 젊은이들은 제각각 인터넷이나 여러 커뮤니티, 금융기업들의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하자 상경 계열을 전공하거나 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며 신기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물론 일본도 학교에서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르친다. 고등학교 사회 과목 중 하나인 공민회 관련 교육 내용이 담겨 있긴 하다. 일반 기업에 재직 중인 소타 씨는 그때 주식이나 투자에 대해 배우긴 했고 실제 투자를 해본 적도 있지만 어디까지 겉핥기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투자에 관심을 갖는 시기는 대학교 졸업반에서 입사 기업을 내정받은 후 사회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시기 정도라며 하지만 대부분 취업한 이후 주식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는 것 같고 주식 공부할 의지도 강하지는 않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오히려 윗세대인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던 것 같다는 반응도 나왔다. 일본 젊은이들이 부동산 투자를 보는 시각은 어떨까? 회사 사무실은 도쿄에 있지만 사이타마현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켄 씨는 코로나 이후로 재택이 일반화돼 굳이 도쿄에서 살 필요가 없어졌다며 도쿄 신주쿠에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사이타마현에서 살면 도심보다 월세가 3배 이상 싸 월급만으로도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쿄 도심의 방 한 칸짜리 15평 맨션의 월세는 관리비까지 18만 엔으로 사이타마현의 방 3개짜리 맨션의 월세는 6만 엔 남짓이다. 그는 직업상 이전부터 암호화폐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왔지만 이 자산이 없더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도쿄 근교에 집을 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없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다고 전했다. 물론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는 올라갔다. 하지만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투자보다는 신탁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게임 회사에 근무 중인 32세 타로 씨는 최근 결혼 후 조금씩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긴 했지만 현금 이외 자산 대부분은 신탁 투자를 하고 있다며 대형 금융사들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버블 경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빈익빈 부익부라는 반응과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일본 니케이 지수는 39,098.68포인트로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장을 마감해 주목받았다. 거래량이 17억 6,948만 주에 달했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비롯해 경단련과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장관 등이 잇따라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대책 마련 의지를 강조했다. 이달 초에는 4만 포인트를 넘어 주목받았다. 실제로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날 기자회견할 때 기시다 총리는 국민들의 실생활 경제 사정이 나아진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임금 인상을 실현해야겠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일본인 젊은이들 4명은 이번 지수 상승에 대해 증세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지수 상승을 일으킨 것이라며 이로 인해 투자 열풍이 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이들은 일본 20에서 30대들이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로 높은 과세율을 언급했다. 한 번 살 때 1주씩 사고 팔 수 없고 100주씩 사야 하는 단원주인 점이 진입장벽을 올리고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 투자 상품에 대한 과세 비율이 높아 사실상 수익 실현을 하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타로 씨는 배당금과 매각이익이 발생할 때 기본적으로 각각 소득세 15%와 주민세 5%, 적어도 20%는 떼이는데 금액이 커지면 비율이 더 올라가서 최대 45%까지 세금으로 나간다며
수익이 20만 원 미만일 때만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비과세 혜택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상장 주식 특정 종목 한 개를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없는 반면 일본은 배당금과 양도이익에 대해 국내 종목도 20.315%의 과세가 부과된다. 이 중 0.315%는 부응특별소득세로 2037년 12월 말까지 추가 과세가 이루어지며 나머지 15%는 소득세, 5%는 주민세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다. 한국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반면 일본은 주식 매각이익 등 다른 소득과 함께 산출되는 총소득 금액에 따라 5에서 45%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주민세와 부응특별소득세가 여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세율은 55%에 달한다. 소타 씨는 암호화폐와 주식 등 모든 잡소득이 20만 원이 넘으면 확정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하기가 부담스럽다고 동의했다. 더 칼럼니스트